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두 여자 중에 결혼 상대자로 누가 나을지 골라달라는 글이 화제인데요. 첫 번째 여성은 연봉이 3천만 원인데 1년에 1,500만 원을 저축한다. 명품 같은 거 전혀 없고 식당도 항상 저렴한 곳 위주로 간다. 기념일에는 나름 비싼 데 가는데 그래봐야 1인에 10만 원 이하. 얼굴은 예쁜데 뭔가 후줄근하고 세련미가 떨어진다. 두 번째 여성은 연봉 6천만 원인데 1년에 저축을 1,000만 원 한다. 저축이 연봉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죠. 빚은 없고 버는 한도 내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명품이 꽤 있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음식도 분위기 있는 집 위주로 다닌다. 얼굴도 예쁘고 고급져 보인다. 근데 결혼하고 직장에 휴직하거나 관둘 경우에 외벌이로는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현재 소개팅이 동시에 들어와서 1번 여자는 한 번 만나봤고 2번 여자는 3번 만난 상태이다. 결혼한 형들이 느끼기엔 어떤 여자가 결혼 상대로 더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남자분들 입장에서,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한쪽은 형편이 좀 안 좋지만 근검절약을 잘 하는 좀 개념이 있어 보이는 사람, 한쪽은 잘 꾸미고 세련되고 하지만 돈을 잘 모으지를 않고 소비가 좀 커 보이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비교가 됐을 때 솔직히 고민이 되잖아요. 더 설명한 걸 봤을 때는 1번 여자는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좋지가 않다. 그리고 2번 여자는 괜찮은 것 같다. 꽤 고급 아파트에 산다. 하지만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1번 여자가 낫다. 또 당연히 2번 여자가 낫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일단 결혼하신 분들은 여자의 스펙보다는 그러니까 집안을 봐야 된다. 처가댁에서 어느 정도 노후 대비가 되어 있는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이거를 보고 처가댁이 괜찮은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잘 벌어도 씀씀이가 크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낫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1번 여자분은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명의 조건만 봤을 때는 되게 개념 있다, 절약을 잘 한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연봉이 3천인데 이게 아무리 집에서 다닌다고 해도 1년에 1,500 저축한다. 굉장히 알뜰하고 또 요즘 같은 세상에서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절제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칭찬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남자 입장에서 솔직히 데이트를 할 때도 1번 여자 만났을 때는 내가 쓰는 데이트 비용으로 이 여자분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할 거 아니에요. 1번 여자분이 집이 중산층 이상인데 돈을 모아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봉을 반을 모은다. 이런 태도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봤을 때 집안이 가난하다. 어떻게 보면 환경상 당연히 써본 적이 없고 돈을 모아야만 하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게 장점이면서 양면성이 있는 게 이렇게 생활했던 여자분들을 봤을 때 의외로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남자로 인해서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뒤늦게 그 봉인 해제가 되면서 못 놀아봤던 거, 못 먹어봤던 거, 이 소비를 하는 그 즐거움을 뒤늦게 깨닫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여자분이 연봉이 똑같은데 씀씀이가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저축의 그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근검 절약을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겠는데 지금 보면 연봉이 2배 차이예요. 1번 여자는 나이는 4살 어리지만 3천만 원. 2번 여성은 나이가 1살 어린데 6천만 원. 나이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2번 여성이 연봉이 2배가 많고 이게 3천만 원 구간과 6천만 원 구간의 어떤 연봉의 차이는 어느 정도 향후 발전 가능성이나 스펙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그 구간이잖아요. 연봉 3천을 받는 여자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봉 6천을 받는 여자다. 했을 때는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학력이나 어떤 회사 수준이 상위권일 것 같고 앞으로 연봉이 더 오르는 걸 생각하면 3천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6천만 원, 8천만 원 받게 되기는 힘들지만 6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더 올라서 8천만 원까지 되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축의 액수를 떠나서 이 연봉의 차이 때문에 같이 잘 버는 여자를 만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소비에 대해서는 1년에 1,000만 원 저축한다 했을 때는 사실 저축을 연봉에 비해서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혼인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여자가 소비를 하는 거랑 그게 결혼 후에도 똑같이 뭐 지속이 된다. 내가 번 돈을 나를 위해서만 다 쓰고 싶어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가정생활에서 문제가 되는데, 근데 또 많은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는 좀 아껴야지. 남자가 만약에 돈 관리를 잘해서 어느 정도 경제권 관리를 하면서 용돈에 대해서 각자 상한선을 정하고 쓴다고 했을 때, 거기에 그냥 무난하게 수긍을 하고 아끼고 이런 여자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뭐 명품 꽤 있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거를 해서 맛을 알기 때문에 결혼 후에 더 심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결혼 전에 어느 정도 해봐서 욕구 해소가 됐기 때문에 결혼 후에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좀 아껴서 같이 목돈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거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그러니까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서. 또 이제 가정 환경이라고 했을 때 이번 분이 어느 정도 산다고 했는데 엄마가 어떤 스타일인지 뭐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을 마냥 쓰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엄마가 뭐 나름대로 재테크나 뭐 살림을 잘하시고 이래가지고 재산을 좀 불려서 지금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건지 그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조건만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이렇기 때문에 1번 여자가 반드시 좋다. 이렇기 때문에 2번 여자가 반드시 좋다. 이렇게 결론을 한쪽으로만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1번 여자가 근검절약하고 절제력이 있지만 친정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게 구멍이 될 수 있고 연봉이 오를 수 있는 그 구간이 낮기 때문에 맞벌이를 했을 때 시너지가 안 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소비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만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그 소비에 대한 즐거움이나 욕구가 봉인 해제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그렇게까지 절약을 타이트하게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소비에 대해서 제한을 하자고 했을 때 불만을 가지고 뭐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반대로 이 여자분이 합리적인 분이고 가정 교육을 잘 받은 분이라면 미혼 때 어느 정도 누려봤고 돈도 써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욕구 불만이 없는 상태이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 가정 생활에 맞춰서 자기도 아끼고 조절을 잘 하는 그렇게 모두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연봉이 6천이라는 거는 맞벌이를 했을 때 버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더 만나봐야 알고 또 이 여자분들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내 조건을 얼마나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밸런스 게임 같은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두 여자 중 결혼 상대로는 누가 더 나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